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팀장입니다. 자, 오늘 원익홀딩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익홀딩스 최근에 주가가 급격한 상승 이뤄갔다가 지금 지속적인 조정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긴 차례 대략적으로 6일간 이제 6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가져가면서 자, 대략적으로 14%까지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눌리게 되다 보니 자, 주주분들이 많이 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주가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다가 자, 마지막 물량 털기로서 주가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세력들도 지금 물량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 신호가 아닌가.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 가져가고 있죠.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 형태로 주가가 위치해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장 초반부터 주가는 지속적으로 자, 밀어 올리는 흐름으로써 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다 하면 추가적인 뭐 이벤트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뭐 호재성 재료가 터지게 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게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은 없긴 하지만 일단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 선으로 자, 지속적으로 버텨주면서 자, 완벽하게 좀 21선을 좀 버텨주는 흐름으로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앞으로 주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힘이 조금 더 실리고 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익홀딩스 주가가 지금 뭐 최근에 자, 많은 상승을 이뤄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여부들 좀 판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서요.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자, 오늘 영상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에게 큰 힘 될 수 있도록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실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구간에서도 자, 그전에 실렸던 거래량에 비해서 자, 거래량 한번 보세요. 크게 실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자, 천천히 흘러내려갔었습니다. 자, 이 하락의 폭이 너무나도 좀 깊었었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지금 주가가 상승한 흐름에 나왔던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자, 그게 뭐였어요? 결국 이 원익홀딩스는 원익 로보틱스죠. 자, 이 CS로 인한 기대감으로써 자, 로봇주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승했던 흐름.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자,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가 올랐던 거는 이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죠.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들이 지금 다 사라져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고점 달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건가?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도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2026년 자, 올 한 해를 생각해 봐요. 2026년 자체도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거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AI 즉 이제 반도체 관련 그리고 로봇 관련 자, 지금 지속적으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자,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최종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 원익홀딩스죠. 뭐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자, 결국 원익 로보틱스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죠. 이제 원익 로보틱스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이 원익홀딩스로 실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로 인한 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고 이 매수세를 생각해 봤을 때 자,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벌어놨으면 자, 이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자, 무조건 그냥 넣어놓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이 흐름을 보게 되면서 자, 무조건 주가라는 게 상승하지 않으니까 기울기들이 발생하니까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고점에서는 내가 매도하면서 이 비중을 한 차례 조절하고 다시 한번 상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바닥이 잡혀간다. 이럴 때는 추가적인 뭐 분할 매수로서 다시 비중 늘려가는 자,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는 자, 이런 흐름 자체가 유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하락의 폭도 깊었던 거는 자, 차익 실현 물량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날은 이 물량들이 좀 풀어지게 되면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로도 주가가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물량을 덜어가는 흐름으로써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어냈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물량 또 덜어내고 나면 자, 내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뭐 100을 담아냈어요. 그럼 위 구간에서 비중을 뭐 2분의 1 조절하면 50, 뭐 3분의 1 조절하면 뭐 33% 되겠죠. 자, 이렇게 비중들을 조절하고 나왔는데 그럼 남은 물량이 50이 있을 거고 뭐 67이 있을 거잖아요. 이 물량들을 끌고 가는데도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더 물량 더 낼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100을 갖고 갔을 때 50을 더 냈어요. 자, 지금 외인들의 비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준 설명을 드릴게요. 외인들이 지금 바닥부터 이 구간까지 비중 담아낼 때 이렇게 끌어올릴 때 100을 담았다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물량 조절하는 자체가 초반에 이제 50 정도 덜어내면서 주가를 한 차례 끌어내렸었어요. 그런데 주가 끌어내리고 나서 자, 이 남은 50 비중 다시 한번 자, 바닥 잡혀지는 흐름으로써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비중 늘리자, 추가로 물량 더 담아가자 하면서 물량을 늘렸는데 그 이유들이 뭐겠어요? 결국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물량이 많이 실려있는 매물들이 많이 버텨지면서 자, 이 매물대를 벗겨내면서 주가가 버텨줬던 그 흐름들, 자, 정확한 이 지지라인이 있겠죠. 이 지지라인에 맞춰서는 추가 물량을 담아갈 수 있는 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시 한번 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이 지지라인들을 버텨주는 흐름으로서 물량들을 담아갔다, 다시 더 비중 늘렸다 생각해 보더라도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윗권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선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저항란이 있다 보니까 이 저항에 부딪히고 또 이걸 뚫지 못하는 자, 추가적인 힘이 더 작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한 번 더 물량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물량 한 번 더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또 물량 잡아가는 이런 의도적인 조정권을 거쳐가면서 물량들 이 비중을 조절해가는 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의 흐름도 좀 보게 되면 일단 오늘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4만원대부터 해가지고 43,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환경에 있어서 자, 완벽하게 거래량 실어주면서 주가 끌어올렸죠. 자, 이제 고점 달성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실리게 되면서 자, 완벽하게 42,000원 라인 뚫어내니까 오히려 거래량 더 실리면서 주가 밀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간으로 뚫어낼 때는 추가적인 힘이 더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43,000원 도달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자, 이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려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놓고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 지금 외인들의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거예요. 전적인 단타의 흐름. 자, 이 단타의 흐름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 물량을 들어왔다 덜어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는 외인들이 비중을 보면 전체 들어왔다가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흘러내려갔고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정리하는 흐름 가고 있는데 자, 지금은 물량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외인들의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자, 최근에 이제 6%까지 들어왔던 비중이 지금은 이제 3.2%대까지 자, 어디서부터 들었어요? 자, 2%대부터 6%대까지 자, 4% 가까운 상승폭 들어왔고 지금 자, 2.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 덜어내고 3분의 1을 아직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인들이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지지라인들 형성되면 바닥 잡혀가면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하고 나서 뻥 이렇게 띄우겠죠. 외인들도. 왜냐? 결국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하니까. 모멘텀이 충분하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보면 결국 자, 최근에 좀 길게 봤을 때 자, 지속적으로 물량 체크했던 흐름들이 어디요? 자, 요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 완벽하게 좀 물량들을 체크하고 가는 흐름. 그리고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흐름에 있었을 때도 이 급등하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매물들을 전부 다 털어내지 않고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급등의 흐름 이후로는 당연하게 매물소화 거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 주가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던 흐름에 맞춰서 단기적인 급락 하면서 물량 버텨주고 나서 주가 올렸다. 자, 이거는 좀 좋은 조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더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인 거고 자, 지금 이 원익홀딩스 일단 반도체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떠냐라고 좀 판단해 봤을 때 자, 지금 대장주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조정으로 깊어지고 있는 좀 박스권의 형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로감을 덜어내고자 횡보하는 흐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마찬가지로 주가는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횡보하는 자체가 생각해보면, 자, 실질적으로 횡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주가가 횡보하는 자체가 이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을 거고 결국 매수세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매도와 매수세가 지금 동등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도 물량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 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는 있겠죠. 주가가 최고점에 위치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매도하는 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주주들도 있을 거죠. 그러면 새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매수세가 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수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2026년 5월 한 해 더욱더 상승할 거야. 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과 수익 실현의 매물들이 좀 겹쳐지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흘러간다는 거, 이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신호로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차례 조정폭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자,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매출이 달성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뻥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자, 2026년 한 해 가지고 반도체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재료들 충분히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로봇 관련이죠. 자, 일단 원익 로보틱스 자체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수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게 지주사인 원익홀딩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자, 이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인데요. 직구동 로봇핸드로서 지금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자, 실현이 돼야 됐죠. 자, 실현이 결국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알레그로핸드에 대한 기술적 강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직구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구동 방식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봇핸드 같은 경우는, 자, 각 관절에 대해 가지고 이 모터를 직접적으로 좀 장착해야 되는 직구동 방식이 있고, 모터를 손 외부에 배치해 가지고 이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관절을 간접 구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동하냐, 간접적으로 구동하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자,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하게 실을 이용하는 이 구동 방식, 간접 구동 방식 자체는 이 실의 탄성과 마찰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구동 방식은, 자, 관절을 좀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응답성, 그리고 정밀도가 좀 높다. 그러니까 그만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년간 이 로봇핸드 기술에 대해 가지고 이 직구동 방식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좀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이, 자, 이동이 좀 집중이 돼 있었죠. 그런데 결국 움직일 수 있는 목적 자체가, 자, 뭐 로봇, 자, 택배 회사에서 로봇을 사용하게 될 때, 자, 움직이면서 이 택배를 분류하고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택배를 이쪽으로 분류하고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이 택배 같은 경우도 크기가 다양각색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 효율들이 극과 극으로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물체를 짚고 옮기고 조작하는 거, 이게 제일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알레그로 핸드에 대해 가지고, 자, 추가적으로 기술력이 입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와 협업을 하고 있죠. 이 메타에서 추가적인 뭐 지분 투자까지 나온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더욱더 큰 상승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메타가 뭐 지분 투자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직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가능성이 점차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빼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와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혀 꺾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들, 이런 구간들이 생긴다 했을 때 공포로서 봐야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을 우리는 기회로서 잡고, 자, 반드시 우리가 기회로서 잡고 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주가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닥부터 물량 끌어가면서, 자, 평단가 낮춰가면서 결국 물량들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 물량들에 대한 수익이 더욱더 배로
커질 수가 있는 거니까. 즉 이로 인한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냐가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 이 원익콜린스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과연 오늘은 우리가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아래 바닥권 위치에 있으면서 이 수급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해야 될지, 자 고점 신호로서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분할 매수로서 오늘은 물량들을 더 모아가야 될지, 이런 매도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서 자 이 타점에 대해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자 차트 흐름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재료적인 측면으로서 재료들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고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게 더 있을지, 자 플러스 알파적으로 상승했으면 모멘텀으로 존재하겠죠. 이 모멘텀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자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제가 제 개인연락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7593-3753번 자 이 번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뭐라 보내주느냐, 자 간단하게 종목명이죠. 그냥 원익홀딩스라고 종목명 딱 이렇게 5글자만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분들이 이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를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주식의 흐름에 맞춰서 자 오늘은 우리가 매수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고 결국 또 매도의 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타점으로서 자 실시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무조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신호 포착하는 대로 바로 확인하는 대로 이에 따른 타점 공유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간단하게 문자 하나 27593-3753번으로 원익콜린스 보내주시면서 이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주주분들께서 이 원익콜린스로 자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큰 수익들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도 더 좋은 투자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